우리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제11대 서울시의회 첫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이후에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관련 대책 요구가 많았고요. 또 마을 공동체 사업 폐지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됐는데요. 우리 지역 광역 의원들과 서울시의회 행감 마무리 소회와 함께 우리 지역 현안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이병도, 정준호 서울시 의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병도 의원께서는 두 분 다 이번 사실 지난 6월에 치러진 지방선거가 쉬운 선거는 아니었습니다. 네, 어렵게 선거를 치르고 이제 서울시 의회에 이제 두 번째 입성하셨는데 초선일 때와는 또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우선 이제 재선이다 보니 더 많은 역할과 더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있었고요. 좀 돌이켜보면 좀 되게 바빴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4개월, 5개월이. 우선 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좀 큰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뭐 여기 또 수해 피해도 있었고요, 침수 피해도 있었고, 또 뭐 신당역 살인 사건도 있었고요. 또 최근에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태원 참사 같은 그런 큰 사회적 이슈도 많았고 그런 것들에 좀 대응하고 또 지역적으로도 또 많은 현안들이 있었거든요. 뭐 저희 뭐 재개발 재건축도 많고 또 뭐 서부선 또 뭐 수생여석권 개발 이런 큰 사안들 또 상임위가 또 새롭게 이제 좀 도시계획균형위원회로 갔기 때문에 상임위에 좀 적응하고 공부하는 것도 좀 많이 필요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고민하고 공부하고 대응하는 그런 바빴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출범하고 한 5개월 정도 지났는데 뭐 수해라든지 그리고 식당역 스토킹 피해 살인 사건도 있었고 또 최근에 이태원 참사까지 정말 정신이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또 정준호 의원께서는 이번 이제 구의원을 거쳐서 이제 광역의원은 이번이 처음이신데요. 또 기초의원일 때와는 또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지난 5개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기대를 많이 하고 이제 들어왔습니다. 왔더니 이제 공간의 문제들이 예산 공간도 되게 넓어지고 정책의 깊이도 되게 깊어지는 이런 부분들에서 적응하기 좀 바쁘고 매우 이쪽에 공부에 여념이 없습니다. 근데 좀 환경수자노위원 가보니까 서울시 전체 시스템에 적응하고 상임위 시스템이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적응하는데 정무적 지점이 많이 생겨서 정무적 지점도 좀 많이 대응하느라고 그런데 열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뭐 공부하느라 좀 정신없이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최근에 첫 행정사무감사가 끝났잖아요. 뭐 상임위원회별로 다를 수 있겠지만 두 분이 이번 행감에서 가장 염두에 둔 사안은 어떤 것이었는지 좀 정준호 의원 얘기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염두했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일단은 몇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리수 이제 음용률이 너무 낮아가지고 5% 정도밖에 안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고도 정수 처리를 해서 실은 정수기 물에 더 깨끗한 이런 물들이 아리수가 생산이 되는데 실제 음용은 약합니다. 그리고 미네랄 같은 것도 더 많고 더 좋은 물인데 사실 홍보 부족이나 아니면은 공격적인 그 샘물 업계나 정수기 업계 마케팅으로 소비자 인식들이 소비자라고 하긴 그렇지만 시민들의 이런 거리감을 좀 뒀는데 정책적으로 이런 거를 좀 해야 되지 않냐 이 부분과 두 번째는 그 녹색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서 장기 미집행 공원들이 많은데 네. 여기에 대해서 천문학적인 금액들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효율적 집행을 하기 위한 지점들 예를 들어서 아주 작은 공원인데 도심권은 너무 비싸고 네. 여기 은평이나 관악이나 뭐 이 서울 외곽권들은 그 단위 면적당 금액당 더 많은 것을 포함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긴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 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부분으로 해서 환경수자론에 가는 이런 형태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아무래도 뭐 아리수라든지 장기 미집행 공원 관련 문제라든지 우리 지역 주민들의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병도 의원께서는 또 어떤 부분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좀 신경을 쓰셨습니까? 네, 저는 이제 저희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좀 특징이 좀 계획부서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시계획국 이제 대표적인데요. 도시계획, 그러니까 서울 도시기본계획, 또 균형발전본부에서는 또 균형발전 계획 이런 큰 계획들을 지금 세우고 그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 계획에 대한 내용들, 좀 정책적 대안들을 좀 많이 얘기했고요.
또 관련해서 이제 그 저희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들과도 좀 관련이 있거든요. 그 균형만점본부 같은 경우에는 그 수색 역세권 개발 오랫동안 이제 계속해서 좀 계획은 돼 있었지만 실행되지 않는 그런 계획들에 대한 좀 점검과 또 최근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그 혁신파크의 어떤 전면적인 개발 계획들 이런 네. 것들 관련해서 지금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이후에 어떻게 이제 계획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했었고요. 마지막으로 청년 정책도 저희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있는데 이제 청년 정책이 보면 일회성 지원 사업들의 종류는 되게 늘고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물론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근본적인 어떤 청년들의 어쨌든 문제나 고민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심도 깊은 고민과 새로운 정책적 방향이 필요하다. 네, 이런 것들을 좀 얘기했었습니다. 네. 서울시 청년 정책도 내년에 많이 좀 축소가 되는 지금 수순을 밟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일회성 지원 사업들의 종류는 좀 늘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굉장히 좀 활성화됐던 청년 참여라던가 네. 이런 부분은 좀 약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좀 들려오고 있고요. 또 공간도 좀 이제 많이 좀 축소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네, 있습니다. 뭐 청년 창업 공간이라든지 네.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축소가 되는 모양이던데 그런 부분들도 좀 앞으로 신경을 같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태원 참사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는데요. 시의회 차원의 공식 사과도 있었고 또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관련 조례도 좀 발의가 됐습니다. 두 분께서는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좀 어떤 점이 중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시스템은 그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사람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이 그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어도 사람이 관리하고 중간 시스템 관리도 사람이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마지막 근데 사람 조직의 그 관심과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위 밀도당 예를 들어서 구만 해도 종합 그 재난 상황실이나 이렇게 근데 시는 더 고도화된 장비들이 갖춰져 있고 그게 경찰서와 소방서와 다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미리 사전에 예측도 가능했을 뿐더러 네. 그날 당일 현장에서 벌어진 그 단위 면적당의 그 사람 분포수나 이런 부분들을 발견은 분명히 했을 텐데 여기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부분들이 의사결정 체제가 왜 안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좀 깊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 조직 구조나 사람 구조들에 대해서 이 허술함이 없도록 시스템을 교정하고 고쳐서 특히 국가의 존재 이유가 이제 그 시의 존재 이유도 안전과 네.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나 뭐 이런 부분들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이 복지, 문화 뭐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최우선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결여된 시스템이 사람의 인식 부족에서 오지 않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다시 는 일어나지 않도록 네. 저희가 구비하고 이런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늦지도 않고 모자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정부, 경찰, 소방 등 관할 이제 당국의 예측 실패가 이번 참사의 원인이었다 이렇게 좀 밝히기도 했는데 이병도 의원께서는 또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대책 마련이 지금은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우선 다시 한번 이제 그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또 유가족들에게 깊은 좀 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기본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책무가 이제 그 국가나 또 지자체가 국민의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인데요. 그거에 대한 관심들을 얼마나 기울이고 있냐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제 좀 돌이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선언적으로 당위적으로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예산이나 네. 어떤 행정의 우선순위로 인해 그런 것들을 얼마나 좀 시행하고 있나 좀 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이제 다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추모하고 이렇게 좀 슬픈 일이기 때문에 자꾸만 이제 가라앉히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그 논쟁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연 우리 사회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또 우리 사회에서 이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 정책의 우선순위가 실제로 정말로 네. 이렇게 높은 순위로 좀 시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논의가 진행돼야지 앞으로 이런 일들이 좀 재발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올바른 좀 대책도 마련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두 분이 앞서서 위원회, 상임위원회 활동 얘기를 잠깐 언급하시긴 했는데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의원께서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 지금 속해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뭐 서울시의 균형 발전이 고르지 않다는 점은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그 서울시 차원에서 뭐 균형 발전 본부도 설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뭐 지역 간 균형 발전이 큰 변화가 없는 이유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뭐 모든 시민께서 공감하시겠지만 강남구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해왔지만 실제로 잘 이제 실제로 실행이 잘 안 됐고 또 이제 그런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좀 완화되는 것보다는 더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들이 현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서울시도 이제 균형 발전 본부를 만들어서 그런 균형 발전들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지만 실행 수단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이제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이 계획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실천적 수단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이번에 제가 제기한 것 중에 하나가 그 균형발전 특별회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특별회계인데 이 사업들이 과연 이제 그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사업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고 현재는 이것이 이제 기조실에서 좀 관리를 하고 있고 여러 부서에서 이런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실질적 수단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데 균형발전 본부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확대 개편됐으니 이런 균형발전 특별회계도 이런 균형발전 본부에서 좀 관리하면서 실질적으로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포함해서 강력한 실천 수단이 무엇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그런 것들에 대한 개발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도 좀 많이 제기했었습니다. 네, 또 최근에 그 얼마 전 광화문 광장 집회 허가 문제를 또 지적하셨는데요. 어떤 네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현재 이제 광화문 광장은 허가제로 네. 이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이제 집회라고 하는 것들을 좀 몇 번 허가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이것들 광장이라고 하는 것들의 의미가 물론 이제 시민들의 일상 네. 또 굉장히 중요하고 휴식도 중요하지만 또 축제라던가 집회라고 하는 것들 또 광화문 광장은 저희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민주화의 과정에서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던 광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뭐 집회를 좀 불허하는 이런 것들로 비춰지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갈등을 좀 이제 계속해서 유발할 수 있는 운영 방식이다. 그래서 뭐 허가냐 신고냐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네. 정말 시민들의 광장 이런 광장이 될 수 있는 개선 방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광장 같은 경우는 그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네. 아무런 이제 그런 큰 무리 없이 잘 운영되고 있거든요. 큰 이제 분란도 없고 때론 집회가 또는 시민들의 휴식이 때론 축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번갈아서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이제 좋은 공간으로 좀 운영되고 있는데 이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광화문 광장이 시작부터 이렇게 뭐 허가냐 신고냐 집회를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들로 좀 불필요하게 갈등을 초래하는 것들은 맞지 않다. 그래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의 공간으로 어떻게 하면 운영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좀 같이 고민해보자. 이후에 뭐 토론회도 한번 개최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정준호 의원께서는 환경수자원위원회 또 부위원장까지도 맡고 계십니다. 뭐 서울시 환경 관련해서 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안이 있다면 앞으로 임기 동안 내가 이것만큼은 꼭 좀 뭔가 해보고 싶다라는 게 있다면요. 저는 이제 제일 좋은 정책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이제 자연으로부터 온 형태에 포함이 되어 있기 네. 때문에 자연을 인간에게 가져오는 정책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복지 정책 중에 녹지 정책이 제일 좋다고 생각해서 이 은평구에 그 많은 자연들을 가져오게 하는 무장일길 설치나 구의원일 때도 이제 뭐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았는데 시에 오니까 그 부분을 더 열정적으로 녹지를 조금 더 확보를 하고 그리고 서울은 이제 한정된 공간이잖아요. 굉장히 네. 공간적인 부분에서. 근데 싱가포르 같은 버티컬 가든 정책, 그러니까 수직 정원, 그러니까 즉 건물에다가 녹색화 시키는 이런 부분들을 더 양성화시키는 제도적, 예산적 지원들을 하는 부분들에서 시민들의 녹지가 한 1%라도 예전보다 더 생기는 네. 이런 부분에 제일 관심이 많고요. 역점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 문제인데 쓰레기, 그러니까 쓰레기죠, 사실은. 이 쓰레기 부분들에 대해서 효율적 처리, 감량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런 기피 시설들에 대해서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서울시가 역으로 네. 이제 인센티브에 대해서 과감한 형태를 지원해줘야지 나중에 그거를 안 왔던 주민들은 그래도 이런 인센티브가 거꾸로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생활 편리는 더 있어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피 시설에 대해서 분명히 있어야 되긴 하는데 필수 시설인데 기피 시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서울시 전역에 뭐 균등 배분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발표를 할 수는 없으니까 굉장히 시장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럽겠지만 이런 균형감 있는 형태로 다 서울시의 전체 구는 우리 구는 아무것도 그런 거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것만 없어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는 그런 균등 시스템도 만들고 거기에 따른 좀 불편함과 피로감들을 공원이나 아니면 운동시설 같은 이런 인센티브로 네. 해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적 영향을 잘 매진하겠습니다. 네. 뭐 마포 쓰레기 소각장 관련해서 좀 갈등이 계속 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좀 그런 부분들도 좀 잘 좀 소통이 돼서 원만하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렇죠. 지혜의 그 장을 만들어서 어떤 솔로몬의 열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좀 지역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의원의 지역구는 수색동과 신사 1, 2동입니다. 이 지역은 낡은 저층 주거지이잖아요. 때문에 개발 요구도 참 많은 지역인데 좀 이 해당 지역의 주거지 환경 개선을 위해서 좀 어떤 고민들 하고 계신지요? 사실 뭐 수색동, 증산동, 신사 1, 2동 이제 제 지역구에 이제 좀 낡은 주거지가 좀 많고 새롭게 좀 개발이 필요한 곳이 많은데요.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도시계획균형위원회를 좀 선택한 측면이 크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이제 그 지역에 각각의 특성이 있습니다. 같은 이제 은평구지만 또 동마다 그 마을마다 그 특색이 있고 그 특색에 맞는 이제 방식들에 대한 어떤 선택이 필요하다. 때로는 뭐 재건축이 필요한 걸 수 있고 재개발이 필요한 걸 수 있고 또 재개발이나 재건축도 사업 방식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식에서 그 지역에 맞는 재개발 재건축을 포함한 이런 그 사업의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이 좀 이제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되고요. 또 재개발 재건축에서 이제 가장 힘든 것이 주민들의 합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어쨌든 갈등이라고 하는 것들이 항상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사업이 좀 잘 시행되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정확한 정보를 좀 제공해 드리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주민들께 잘못된 정보가 이제 들어가면 그것이 오히려 더 주민들의 갈등이 좀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 방식에 대한 또 우리 지역의 특성에 대한 이런 정확한 정보를 좀 제공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뭐 의회나 행정이 할 수 있는 역할이고 또 단순히 이제 그 주거 환경 개선하는 것들뿐만 아니라 그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것이 원주민의 정착률이 되게 낮다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규모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했을 때 원주민 정착률이 너무 낮아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실질적인 혜택이 주민들에게 좀 돌아가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까지 고민해서 실제로 살고 계신 주민들, 세입자를 포함해서 이분들이 더 정조할 수 있는 그런 것들까지 함께 고민되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들 세 개 지역은 모두 도시재생이 추진됐거나 또 완료된 지역이잖아요. 좀 앞으로는 그 재개발 요구가 지금 주민들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보시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그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상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이제 요구가 많아지고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측면이 좀 이제 좀 축소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서울시도 이제 전에 비해서 부서의 규모가 좀 축소됐고 여러 사업들의 이제 뭐 양이 좀 줄어든 건 사실인데요. 현재 서울시에서 이제 도시재생 2기 계획들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기 계획의 특징들은 아마도 기존의 문제점을 제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주거 환경 자체가 좀 개선이 안 되더라. 도시재생을 해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담아서 아마도 재개발 재건축과 결합된 도시재생 또 좀 새로운 형태의 도시재생 이런 것들도 이제 발표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한번 지켜보시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방식이 어떤 것인가. 단순히 이제 뭐 전면적으로 철거하고 개발하는 것들은 결국 이제 원주민들에게 꼭 도움이 안 될 수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연 우리 주민들께 도움이 되는 방식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함께 좀 고민하고 그 과정에서 저도 주민들과 좀 더 소통하고 정확한 정보를 드릴 수 있는 역할들을 하겠고요. 그리고 주민들께서 합의해 주시는 방식이 있다면 그 방식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정준호 의원께서는 구의원 시절에 연신내 거리 환경 정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좀 현재 연신내역 주변 환경 현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근데 그 보행자 그 도로 개선 네. 연신내 시설을 해서 철거를 하니 보행자들이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은 쾌적하게 됐고 기본은 이제 GTX-A의 그 개통에 따른 공간 재배치들이 이루어지면서 많이 변화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응암역에서 연신내역까지 지중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그 지중화 사업하면은 이 경관이나 이런 보는 부분들이 달라질 테고 그 연신내역 주변의 재개발들이 어느 정도 이제 진행되고 모아주택도 진행되면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런 역사적 시점에 연신내만 치고 봤을 때 개발의 역사적인 시점에 그동안의 난개발로 처리 못했던 부분들을 처리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라고 해서 이 도시계획 자체를 시민 편의적으로 그리고 받았던 공간들을 네. 공공에서 받았던 공간들을 좀 잘 활용해가지고 시민들이 은평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정책적 힘을 모으겠습니다. 이제 서울시가 2세대 도시재생을 추진하겠다. 아까 이병도 의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그 불광동 제조종 지역 역시도 이 재개발에 대한 관심도 높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의원께서는 좀 2세대 도시재생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한데요. 도시재생 사업은 이제 음과 양이 있는데 사실은 1세대는 숭인동, 창신동 모델이 기본적으로 어떤 뭐 의미가 있는 지점도 있지만 실패한 지점도 존재를 해가지고 근데 기본적으로 서울이 너무 인구가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네. 도시 재생이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간다는 게 이제 재개발을 한다는 게 2세대인지 그렇죠. 아니면은 기본 그 예전의 모델을 한다고 하는 게 2세대인지 거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시킨다라는 건지 좀 애매하다고 판단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개인적인 소견에서 애매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빨리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공간 재구조화를 시키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첫 번째 1세대 교훈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이 부분을 견제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외에도 두 분께서 지역에 좀 당면 과제로 뽑는 의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정준호 의원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은평구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전체적인 도시가 너무 오래되고 난개발이 되고 사실은 여기가 무허가 주택들도 되게 많았었던 곳인데 허가로 바뀌면서 도시 계획이 없었던 곳이니까 다 국립공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곳들이 반 이상이 주거지로 바뀐 환경이지 않습니까? 네. 이미 바뀌어가지고 거기는 이제 아파트들이 산 쪽에는 아파트들이고 안에는 주택들이 이렇게 서 있는 이런 곳서 지금의 재구조화와 재공간화를 할 때 이 부분에서 그 자연과 녹지와 그리고 사람들 살기 편리한 이런 부분으로 잘 개조를 시켜서 향후 한 4, 50년 동안 도시가 기능을 하면서 후세들한테 잘 밀려줄 수 있는 이 부분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녹지 공간 확보, 근린 공원 확보들, 공원에 예를 들어서 공원이 강남에 있는 도산공원은 네. 평평하잖아요. 근데 그 은평구에 공원이 굉장히 많은데 국립공원도 이제 북한산인데 실제 가용하고 접근 가능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 백년산도 마찬가지고 봉산, 앵봉산도 마찬가지인데 이 고도의 제한에 따른 장애인, 노인분들 그리고 건강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은 힘들어 못 가겠어.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무장애길의 중요성이나 이 자연을 사람이 가져오는 지점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술적인 극복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고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되었습니다. 이제 도시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또 재구조화되는 과정에서 이제 주민들의 어떤 편의를 조금 훨씬 더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신 거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병도 의원께서는 앞으로 좀 지역의 의제 어떤 걸로 저는 꼽으시겠습니까? 두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이제 은평구의 좀 장점을 좀 살리고 싶다. 그러니까 장점이라고 하면 앞으로 더욱더 부각되고 중요해질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자연환경과 이제
서울이 한 대도시에 있지만 또 자연환경이 상대적으로 좋다. 말씀하신 정진원님 말씀하신 북한산, 또 가까이 이제 불광천, 또 봉산, 뭐 백년산까지 이렇게 좀 자연환경에 대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주민들이 편리하고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이제 고민하고 또 노pon천도 이제 복원될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주민의 휴식 공간으로 좀 거듭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은평구의 장점을 살릴 수 있고 앞으로 되게 중요한 그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갈수록.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 돌봄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은평구의 어떤 인구구조의 특성이 어르신들도 많고 또 아이도 많고 또 장애인도 많고 이렇게 좀 돌봄이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 분들이 많은데 좀 특화된 어떤 돌봄 체계를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이들도 굉장히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또 장애인이든 어르신이든 누구나 좀 이렇게 그 촘촘한 돌봄 체계 안에서 또 서로가 서로를 돌보면서 살 수 있는 좀 행복한 좀 마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과 더불어서 돌봄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어우러지는 도시 그리고 좀 돌봄이 이제 네네. 구석구석까지 이제 돌봄의 손길이 미치는 그런 도시를 좀 만들고 싶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되겠습니다. 네, 어느덧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해주시죠. 네, 이 어려운 선거를 이렇게 지원을 해주셔서 광역원에 입성해 주셔서 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시대의 요구가 시대가 세상이 어떻게 흐르고 시대의 요구가 어떻게 달라지고 계속 달라지는데 이런 걸 잘 이해하는 경세가적인 지점들에서 모자라지 않는 의원이 되도록 정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시의원의 특성상 이제 그 시의회에서 좀 일을 할 때가 많기 때문에 지역에서 이제 아무래도 좀 이제 많이 못 볼 때가 많은데 그에 대해서 이제 물론 저희도 더 주민들과 많이 소통하려고 노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야겠고 또 저희가 이제 안 보인다고 해도 시에서 열심히 이제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포괄적으로 이제 지방의회, 지방의원에 대한 관심들 좀 더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어떤 일을 하는지, 뭘 하고 있는지 그렇게 주민들의 관심이 있을 때 저희가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또 힘내서 일할 수 있으니까요. 지방의회와 의원들에 대한 관심도 좀 많이 가져주십사라고 부탁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 모시고 이제 전반적인 의정활동 계획 그리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앞으로 좀 서울시 의회에서 활발한 활동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네,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우리 지역 광역의원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